안녕하십니까. 저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고민 리스너 주우재입니다. 사실 저희 고민 상담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먹방과 패션 쪽으로 샛길로 많이 샜었죠. 오랜만에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제가 또 공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너무 막 흥분하지 않고 그랬구나 들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이제 연애 사연부터 한번 가볼 건데, 닉네임 좋은하루님, 우재님은 여사친 남사친 논쟁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 입장은 남들이 어떤지는 존중하는데 나는 없다 주의입니다. 그런데 이 입장에 서면 저에게는 항상 괴로운 일이 생깁니다. 바로 관심 없는 남자애들에게 겐톡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. 학생 때는 질질 끌며 답장은 해줬었는데 이제 수능 끝나고 관심 없는 남자애한테서 연락이 올 때면 너무 귀찮아요. 그래도 행복에 겨워 사시네. 이게 관심이 있든 없든 이성한테 연락이 온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특권은 아니거든. 여기 사연 주신 분이 매력이 좀 있는 분이신 것 같고, 일단 뭐 남사친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, 남자 여자 사이의 친구? 굳이?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예 다 지금 솔로야 그냥, 그러면은 남자친구로서 있어도 되죠. 뭐 그걸로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어. 근데 저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, 만약에 내가 누구 만난다, 알아서 제발, 이거는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, 예를 들어서 내가 여사친들이 만약에 있어요. 그러면 내가 만약에 누구를 만나고 있어. 그러면은 나도 의식적으로 이 여사친들에게 연락을 뜸하게 하거나 안 해야겠지만, 여사친들도 이 사람이 연애 중이다? 그러면은 그냥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. 친구인데 뭐 어때? 잠깐 안 보면 뭐 죽어? 뭐 어때? 그냥 헤어지고 또 보면 되지 하는 마인드로 그냥 살아가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. 아니, 동성친구 세고 셌는데 굳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는 이성친구한테 연락을 막 하고 그걸 또 받아주고 막, 그러니까 이게 긁어부스럼 정도가 아니지. 이거는 긁었다가 거의 건물 무너지는 수준으로 이제 갈 수도 있기 때문에, 뭐 혼자 있는 사람들은 뭐 남사친이 있건 없건 그거는 뭐 논쟁 자체가 아니라 그건 니네 마음이고, 근데 나랑 뭐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?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예의 안에 저는 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건 논쟁거리도 아니야, 나는. 아무튼 그 연락이 오는 게 귀찮다고 하시는데,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. 저 지금 굉장히 잘하거든요. 저 연락 오면 씹는 거 통달돼 있는 사람이에요. 처음에는 되게 죄책감 느껴지고 막, 근데 계속 여러 번 트레이닝 하면서 입장 바꿔 생각하고 이거를 좀 반복하다 보면은 크게 막 이렇게 뭐가 없습니다. 지금은 그냥 연락이 온다는 거에 일단 감사해 하시고, 어느 순간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. 내가 이성이랑 연락을 해본 지가 얼마나 됐지? 그때는 아마 이 순간이 되게 그리워질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고민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. 옥자님, 안녕하세요. 20대 여자입니다. 제 고민은 남자친구가 항상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것인데요. 밥 먹으면서 대화할 때도, 데이트를 할 때도 현재는 동거 중인데 집에서도 폰을 놓지 않아요. 자기는 원래 이렇게 태어나서 고칠 수가 없다면서 노력은 해보겠다는데 1년째 여전히 비슷해요. 남자친구는 주우재님과 같은 ISTP입니다.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다고? 말이 안 되잖아. 태어날 때부터 그냥 늘어져 있고 뭐 이런 걸 좋아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, 이러면 아마 또 댓글에 막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. 어떻게 여자친구랑 있는데 핸드폰만 보고. 이제 나는 진리를 알아버렸어.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에요, 이게 다. 어떻게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한시도 손에서 안 뗄 수가 있죠?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. 난 정말 이제는 시스템 같은 게 도입돼야 된다고 봐.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랑 만나야 돼요. 서로를 하루 종일 이렇게 보면서 막, 나 얼마나 사랑해? 난 이만큼 사랑해.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,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진짜 행복할 거야.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있어. 친구도 마찬가지고 둘 다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어. 근데 마음이 평온해. 둘 다 평온하고, 보다가 너무 뭐 웃긴 거 있다, 친구 혹은 뭐 연인끼리 공유해. 요새 뭐 막 릴스 뭐 그 뜨드만 연인끼리 릴스를 보내는 횟수가 많을수록 심신에 되게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, 꼭 이 사람을 뭐 죄인 취급해야 되나? 나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, ISTP인데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동거를 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? 왜? 그럴 거면 헤어졌지. 굳이 내가 왜 4시간 쓰면.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분명히 본인에 대한 애정은 다른 방향으로 애정은 분명히 있을 텐데, 아마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이런 걸 느끼기가 되게 힘들죠. 그래서 무조건 서운하고 답답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, 아마 남자친구분은 본인을 뭐 안 사랑하는 건 아닐 거예요. 근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, 한번 이 꼴이 지금 이제 보기가 싫다, 저 새끼 또 핸드폰 보내가 되면 각자의 길로. 그게 훨씬 행복할 거야 아마. 그리고 이 사연자분은
본인만 바라봐주고 나도 이 사람만 볼 수 있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뜨겁게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야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. 네. 포동포도님, 안녕하세요. 28살 여자입니다. 저는 타투가 있어요. 최근에 만난 전 남자친구와 소개팅에서 만나 타투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연애를 시작했는데도 만나는 동안 타투에 대해 지적을 했고 결국 타투로 헤어졌습니다. 저는 제 타투가 제 인생의 일부분이라서 소중한데 한편으로는 고작 이 타투가 이렇게까지 큰 흠인가 여러 의견이 필요해서 이렇게 고민 상담을 신청합니다. 타투를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자유죠. 근데 타투를 싫어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죠. 이것도 앞에 거랑 일맥상통한데 타투에 아무 그 어떤 걸림돌이 없는 사람 만나면 돼요.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아마 급했을 거예요. 일단 마음에 들었어. 타투가 걸려. 급해 근데. 몰라. 됐고 지금 당장은 만나고 싶어. 만났어. 막 연애를 하면서 이게 흥분도가 가라앉고 나니까 이제 타투가 보이기 시작해서 아마 그걸로 계속 딴지 걸고 이렇게 하다가 헤어진 케이스인 것 같은데 뭐 핑계죠 핑계. 그냥 식은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타투를 선택한 거죠. 그 남자친구가. 저는 개인적으로 뭐 타투 이레즈미 뭐 이런 정도만 아니면 그냥 조그마한 타투도 뭐 있잖아요. 막 그런 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 타투를 또 싫어하는 분들은 엄청 싫어하기도 하니까 그런 분들은 타투가 아예 없는 분들을 확인하고 만나는 게 좋고 지금 이분은 내 인생의 일부다 할 정도로 막 타투에 대한 엄청 이 깊은 감정이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타투가 오히려 또 많은 분들이나 남자분들 중에서 타투 많이 하는 분들 많잖아요. 그런 분들 만나면 서로를 타투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그러니까 결국 이게 수렴이 돼.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진짜 평화롭구나를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도 진리는 아닐 수도 있어요. 자, 키오님 안녕하세요. 저는 좋아하는 남자랑 대화를 잘 못하겠어요.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눈도 못 맞추고 몸이 굳어지고 말도 당연히 못 걸어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당연한 겁니다. 이 세상에 좋아하고 감정이 큰 사람 앞에서 말 제대로 하고 안 뚝딱거리는 사람? 카사노바가 와도 좋아하게 된 순간은 뚝딱거리지 않을까. 이거는 당연한 거고 다만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시기가 있긴 한데 이것도 경험치. 뭔가 시도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급발진도 해보고 좀 모자라도 보고 이러면서 그 어떤 중점을 찾아가면서 이제 연애 시도의 성공률이 올라가는 거지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. 요구르트님 같은 학교 친구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그 아이를 좋아하는 건지 그 아이를 좋아하는 나에 빠져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전에 짝사랑하는 나에 취해 망한 짝사랑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 친구한테 다가가기가 무섭습니다. 이런 생각까지 드는 정도면 저는 짝사랑하고 있는 본인한테 빠져있는 것 같아요. 진짜로 좋아하잖아? 무슨 내가 짝사랑에 빠져있는 나에 취해 있나? 이 지랄을 어떻게 해. 그냥 온 세상이 그 사람인데 막.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역할극에 조금 빠져있는 게 아닌가.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면은 그 남자분이랑 얘기도 좀 해보고 이 남자분의 몇몇이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거 꽤 실망할 만한 부분인데도 자기가 이걸 덮고 있다. 자기가 이걸 커버하고 있다. 이러면은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. 예. 근데 지금은 요 정도 제정신이면은 저는 소금님, 우재님 안녕하세요. 21살 여자입니다. 사귄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가 여사친을 포함해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. 헤어지시면 돼요. 여행 보내고 내 인생에서도 영원한 여행을 보내주면 돼요, 그냥. 어쨌든 솔직히 내심 기분은 껄끄러웠지만 쿨한 여자친구가 되고 싶어서 연락을 잘해주는 조건으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 남친이 여사친 중 한 명을 과거에 좋아했고 고백까지 했던 적이 있다는 거였어요.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크게 싸웠습니다. 다만 5명이 10년 넘게 이어진 소꿉친구들이고 그 여행 약속도 저라는 존재를 알기 전부터 잡혀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 제가 어디까지 관여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. 기본적으로 분들이 이제 이성과 여행을 간다. 뭐 사람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해온 바로는 내가 이 사람이 진짜 관심 없고 이성적으로 안 느껴지는 여자야. 굳이 그런 이성을 껴서 가지 않아요. 차라리 남자들끼리 가는 게 훨씬 편하게 훨씬 재밌게 그냥 이렇게 놀 수 있지. 굳이 이렇게 여행을 짜서 간다는 건 은밀하게 나도 숨기고 싶은 내 안에 어떤 감정의 교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. 그리고 이제 과거에 뭐 좋아했던 전적이 있는 상대가 거기 껴있다는 거는 20000% 존재한다고 봐야죠. 심지어 연애를 이제 시작했잖아요. 안 바쁜가? 연애를 왜 해?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막 아니 그래도 미리 잡아놓은 약속이라서 여사친도 껴가지고 여행 가야 되는데 이 정도의 마음가짐을 할 거면은 연애 자체를 안 하고 여행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애매한 사이 즐기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지 않나. 굳이 연애라는 거를 거기 다 껴넣어가지고 막 에너지적으로 좀 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
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막 뭐라고 했다고 해서 뭐 알겠어 안 갈게. 그 이후의 상황도 너무 싫어요. 그냥 괜히 뭐 조금이라도 표정 안 좋으면 나 때문에 여행 못 가서 그런가? 그럼 나중에 결국 이렇게 돼요. 다음에 한번 갔다 와. 그럼 남자친구는? 물론 이제 어리죠. 21살 여자분이고 남자친구도 아마 어린 나이일 거예요. 조금 더 성숙한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. 나이가 얼마 안 돼도 진짜 성숙한 분들이 많아요. 생각적으로. 너무 이게 어리다고 해서 딱 쟤는 너무 어려 이렇게 하는 것도 난 아니라고 봐서 그런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잘 찾아보면은 성숙한 친구들이 많을 거니까 한번 새로운 연애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. 달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저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. 6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4개월가량 지났는데요. 헤어지고 2달 후부터 전 남친의 친구에게 인간적인 호감부터 시작해서 이성적인 호감까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전 남친 친구인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상대가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계속 친분을 이어가고 싶고 그런 노력을 할수록 사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버립니다. 상대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사적으로 다가가면 선을 긋는 느낌도 주지만 또 여지를 주듯 플러팅 같은 멘트를 하면 헷갈리게 합니다. 이런 마음으로 계속 친분을 이어가려고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제가 먼저 이 연을 끊어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. 얼마나 친한데 전 남자친구랑 그 친구가 최측근이야. 그런 사이라면은 당연히 피하고 당연히 안 만나고 당연히 연락 주고받을 기회가 있어도 조심해야지. 근데 이게 고등학생이고 고등학생은 사실 뭐 친구의 폭이 친구들마다 다르지만 저는 막 이리 알고 저리 알고 했었던 것 같아요. 단짝은 한 두세 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친구들 제외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요 부근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문제될 게 크게 있을까? 왜냐면 고등학교는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어차피 대학교 가면 새로운 남친구 사귈 텐데 옛날에 나 같으면 이제 지저분하다고 그냥 빠지라고 했을 텐데 나이가 좀 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잠깐 그냥 뭐 그 청춘 많이 마음이 움직이는 시기에 만남들도 한번 우리는 뭐 죄를 짓는 게 아니니까 사실 뭐 만나고 있는 도중에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근데 이제 대신 어릴 때는 우리가 가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듣는 사람도 약하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수위 같은 게 없어요. 그냥 어릴 때는 어린 마음에 그냥 막 얘기하고 다니는 그래서 학교에서 소문이 막 퍼지고 이런 건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본인이 있으면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전 남친의 친구라는 분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다고 앞에 강조를 해놨는데 자기 친구랑 사귀었던 여자인 걸 아는데 플러팅 멘트를 은근슬쩍 보낸다?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딜 봐서 그게 왜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는 아닌데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되지 굳이 막 좋은 사람인데 막 하는 게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차피 대학교 가잖아요 생각도 안 나 그냥 시원하게 성인들의 연애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 풋사랑 근데 나는 풋사랑은 경험을 그래도 조금 해보는 게 왜냐면 그때 내 감정의 어떤 이런 퍼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쌓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10대 때 한번 뭐 이래저래 경험을 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제 성격과 인간관계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0살입니다. 사람들과 친해질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들이 다 소문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점점 제 얘기를 하기가 꺼려져요.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에게도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정도입니다. 얼마나 대단한 얘기길래? 가정사 이런 게 뭐 좀 껴있는 건가? 지금 이분이 약간 대화의 카테고리를 떠나서 너무 심각한 스타일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. 본인의 그 캐릭터가 저는 조금 가벼워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뭐 그렇다고 뭐 본인의 가정사 얘기들 뭐 이런 걸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뒷얘기가 굳이 안 나올 얘기들도 너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뮤지션을 좋아한다고 한참 떠들었어. 이 친구가 뒤에 가서 야, 걔 카더가든 좋아한대. 이건 좀 그럴 수 있나? 미안해요. 농담이에요. 카더가든 좋아한대. 뭐 아니면 뭐 10cm 좋아하는데 오존 음악 좋아한대, 다비치 좋아한대, 실리카겔 좋아한대, 이디오 테이프 좋아한대, 소수빈 좋아한대, 정세훈 좋아한대 한다고 해서 막 그걸 뒷얘기를 할 수 있냐고. 이분은 지금 막 자 대화 난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할 거야.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내 어떤 과거들을 꺼내야겠지. 자 나의 아팠던 기억 이러면서 막 대화 자체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처음에 잘못 배운 게 사람들과 지낼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는 거다라고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신념을 갖게 되면 그게 진짜 무섭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자율성을 갖고 생각을 좀 이렇게 막 변환도 하고 막 좀 여러 갈래로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너무 하나에 꽂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딱 대화할 때 그런 생각도 좀 버리고 가볍게 그냥 대화를 시작해 보는 게 아마 훨씬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사실 가볍게 시작한 친구들이 훨씬 더 오래 진중하게 가는 것 같아요. 너무 진중하게 시작한 친구들이 오히려 나중에 뒤통수 치는 경우도 많이 봤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
그냥 가볍게 이렇게 조금 심각성을 조금 내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. 조용한 여우님, 안녕하세요.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. 며칠 전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기사님께서 제가 하차벨을 누른 걸 잊으셨는지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 가셨습니다. 저는 거기서 당황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한 정거장을 더 지나서 내렸습니다.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제 성격이 한심해서 눈물이 살짝 나더라고요. 우재님도 대학생 때 정말 소심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극한의 소심쟁이라 지금 우재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성격이 정말 부럽습니다. 이분의 문제는 한 정거장 지나서 내려준 기사님한테 자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내린 게 문제가 아니고요. 내렸다고 왜 울어? 아니 그게 뭐 울 일이. 나도 어릴 때 소심해가지고 막 여기 세워주세요 이런 말 못해갖고 그냥 좀 지나가서 내려서 걷고 이런 거 많아요. 나 비슷해. 근데 그렇다고 저는 울진 않았어요. 그냥 아유 한 정거장 더 걷고 말지.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거에 차이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막 그것보다는 그냥 나는 조금 소심하지 뭐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생활하다 보면 괜히 세월에 풍파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이래저래 자잘하게 겪다 보면 진짜 큰 계기 없이도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내가 눈 떠보면 반품하고 있을걸요? 저 사이즈가 안 맞아서요. 반품하러 왔는데요.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. 사실 그 한 정거장 정도 걸어가는 거 크게 손해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. 그냥 좋은 공기 맡으면서 이렇게 좀 걷고 겨울이나 여름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냥 근데 그거를 몇 번 걷잖아요. 그럼 자기가 만약에 진짜 힘든 걸 느꼈어. 그러면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여기 세우세요 이게 나오게 될 거야. 그걸 또 경험을 해봐야 아 이거 힘들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. 이게 왜 이게 뭐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물론 어렵겠지만 냅다 우는 방법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돌멩이님 안녕하세요. 20대 평범 대학생입니다. 제가 가진 고민은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정리가 안 된다는 점인데요. 친구한테 썰을 풀 때도 A를 말하다가 길을 잃어서 A에 대한 끝맺음이 안 된달까요?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머릿속은 뒤죽박죽이라 말하기가 어려워요. 우재님처럼 정리가 잘 된 토크로 남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요. 혹시 팁이 있을까요? 일단 ADHD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진짜 많대. 근데 진짜 ADHD 갖고 계신 분들이 한 길로 이렇게 막 유지를 잘 하기가 힘들대요. 그게 아니라면 저도 사실 정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. 근데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억지로 트레이닝이 좀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방법을 그렇다고 제가 막 제대로 짓지도 않아. 겉으로 보기에 그냥 얼추 짓는 것처럼 보이네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거라면 저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ADHD나 아니면 산만한 분이시거나 애초에 토크 자체가 좀 재미가 없는 스타일이거나 내 토크가 재미가 없어. 그러면 상대가 그걸 느끼는 걸 내가 느끼거든요. 그러면 더 이게 말이 잘 안 돼. 이런 경우에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? 이 세상에는 액셔너가 있으면 리액셔너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것도 말을 계속 한다고 느는 건 아니지만 결국 트레이닝이라는 게 중요한 게 그냥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이 문장을 시작해서 이 말로 마무리를 지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해보잖아요. 그럼 그래도 트레이닝이 좀 되지 않을까? 아니면 아예 학문적으로 스피치나 이런 거 유튜브 영상 이런 거 많으니까 내 감각으로만 연습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정보를 좀 갖고 연습하는 거 확실히 다르거든요. 학문적으로라도 한번 접근해서 연습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. 총총님 프리랜서인데 AI 때문에 외주 거의 다 끊기고 뭘 새로 도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주변에서 주식하면서 몇백 몇천씩 쉽게 버는 거 보면 더 슬프고 현타오고 건강이 좋은 게 아니라 막노동 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좋을까요? 뭐 냉정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냅다 우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틈을 노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안 되더라도 그 태도의 차이가 좀 심한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은 AI가 나타나고 내 일이 다 끊겼네. 망했다 이제. 내 인생 어떡하지? 주변에 막 주식 몇백 몇천씩 버는데 이러고만 있는 거야 그냥. 지금 뭐 건강 때문에 막노동으로만 돈을 벌 수 있어? 아니잖아요. 프리랜서라며. 그러면은 이래저래 할 일을 찾으면 찾을 텐데 그걸 다 가려 일단. 여기 분명히 보이거든? 근데 못 본 척해 이렇게. 우리 쪽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확률이 얼마나 낮아. 뭐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확률이. 근데 나 망했다.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 어떤 친구들은 잘 안 됐어도 그냥 바로바로 막 의지를 갖고 뭐라도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결국 그 어떤 쪽으로든 이게 되더라고. 저는 이 과정을 제가 지금 어린 게 아니니까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간 걸 많이 봤잖아요. 근데 이게 격차가 좀 심해. 그냥 손 놓고 나 이제 일 없다 망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그 반대인 사람이랑 결과물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. 이건 진짜 태도의 문제고 물론 뭐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겠지만
저는 막 이랬다고 해서 막 계속 뭐 우는 소리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것보다는 찾아봐야죠.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길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걸 하세요라고 말할 수 없지. 난 뭐 내가 이쪽 전문 분야도 아닌데 뭐 AI가 침범했다고 해서 그러면은 AI를 다루는 직업으로 가시는 거 어떻게, 내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도 내가 이렇으면은 뭐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찾아봐야겠다라는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지, 막 너무 힘을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파이팅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. 결과가 많이 달라요. 진짜 달라. 인생이란 뭘까? 안녕하세요. 평범한 대학생 3학년입니다. 아버지는 방학 때 쉬는 걸 이해 못하세요. 아무리 방학이어도 학교 다니면서 하지 못했던 공부나 알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세요. 물론 아버지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방학은 온전히 쉬어야지 다음 학기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. 근데 아버지는 제가 쉬는 걸 바라시지 않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보통 이렇게까지 대학생 때도 간섭을 해요? 저는 이게 부모님들의 사랑, 뭐 부모님들의 관심 너무 이해하는. 근데 이게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 중에 자녀분이 성공의 길로 가는 경우를 그렇게는 많이는 못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방학을 약간 난 지금 납득이 안 돼서 그래. 아빠 휴가가 아니잖아. 내 방학, 베케이션. 뜻 몰라? 학기 공부를 했고 성적도 뭐 나쁘지 않았다면 방학 정도는 자유지. 내가 뭐 더 공부하는 것도 자유고, 이분이 얘기한 것도 쉬는 것도 자유, 여행 가는 것도 자유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방학 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해 봤던 거고,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은 걱정은 하셨어요.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네가 지금 그거 할 때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.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해도 괜찮을라나 뭐 이 정도로 그냥 말했던 거지. 근데 그게 안 됐더라도 저희 부모님이 막 뭐라고 막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요즘은 특히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자녀의 인생을 본인의 인생으로 좀 치환하는 경우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. 아니면 그거 어때요? 지금 쉬고 싶은 거잖아요. 사고를 몇 개 쳐. 그래서 아빠로 하여금 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쉽지 않네요. 이게 부모님의 간섭만큼 제3자가 이거를 막 뭐라고 하는 게 되게 내 방학인데. 물론 이제 학기 중에 학업을 진짜 개판으로 하고 막 그런다면은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, 성실히 학기 다 마치고 뭐 이런 거라면 이 사연자분의 그 생각이 틀린 게 하나 없다고 생각해요.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만 아닌 것만 알면은 되지 않을까. 아기 돼지 남친을 둔 여자친구님, 안녕하세요. 제 남자친구는 키 170에 몸무게 78kg로 조금 통통한 편입니다.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누구보다 멋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저희 사이에 딱 한 가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 남자친구가 본인의 체형을 고려하지 않고 항상 작은 사이즈의 옷을 구매한다는 점입니다. 상의는 S 또는 M, 바지는 M이나 28 사이즈를 고집합니다. 28? 본인 말로는 그게 자기 정사이즈고 요즘 트렌드도 그렇다면 제가 패션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옷을 갈아입을 때면 배에 빨갛게 자국이 남아있거나 상의가 지나치게 타이트해서 자꾸만 제 이의 눈과 마주하는 민망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. 제 말보다 우재님 말을 더 들을 것 같아서 사연 남깁니다. 있어요. 남자분들은 특히 사이즈 과도기라는 게 있거든요. 저도 20대 한 중반 뭐 이때까지는 제 발 사이즈가 270인 줄 알고 살았어요. 그냥 그게 맞는 줄 알았어. 그냥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. 내가 말랐지만 팔이 길고 골격이 있잖아요. 근데 말랐다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. 95? 막 이렇게 입어야 되나? 바지도 28 사이즈. 나도 골격, 체형에 따른 어떤 이런 것들이 아예 없으니까. 그래서 제가 항상 옷 얘기할 때 자기 몸을 제일 잘 알고 나서야 진짜 옷을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늘 얘기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인데, 저도 그랬거든요. 야, 너 그거보단 크게 입는 게 좋지 않아?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내 몸인데 뭐 지가 뭘 알아 막 이랬었어. 근데 결국 자기가 느끼는 그 시간이 와요. 나 여태 이러고 다니는 거야? 근데 그거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건, 제가 영상에서 얘기를 하건 아무 상관없어요.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진짜 작은 걸 입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이 오고, 근데 그때도 바로 잡아지냐? 아니요. 소심하게 그러면 요 정도? 사실 이것도 엄청 작은 거거든. 그 다음 요 정도? 이러면서 잡아가는 거야.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릴 거거든요. 그 잡는 데가. 그러니까 그냥 여자친구분은 얼굴 보고 만나세요. 그리고 얼마나 좋아. 다른 여자들이 노릴 이유가 없잖아. 고민들을 이렇게 쭉 받아서 한 번에 쭉 읽어보면서 얘기를 했는데, 이게 또 다르다? 제가 몇 년 전 고민 상담 영상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약간 불 같아요. 또 이게 몇 년 또 지났다고 그럴 수도 있지.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들면서 저 사람은 저 사람, 나는 나, 분리가 더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 큰 감정 없이 사연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, 경험에 빗대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,
아무튼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봤고 이 사연들은 상시로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보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착장 소개 간단하게 할게요. 자켓은 2년 전쯤에 그 후쿠오카 웨어하우스에서 구매했던 웨어하우스 제품이고 이것도 사이즈를 그때 당시에 조금 작게 사가지고 뭐 저한테는 팔도 조금 짧은 것 같고 한데 워낙에 멋있는 자켓이고 가격대도 이게 한 제가 60만 원대 한 중반 정도 주고 구매했었던 오랜만에 꺼내 입었습니다. 그리고 바지는 요즘에 제가 플레어 컷 입으면서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자라의 플레어 팬츠고요. 끝단이 이렇게 한 가지 살짝의 팁을 드리자면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밑단을 뜯어놓은 디테일들이 많이 있어요. 얘네가 기장이 길어요. 보통 저한테는 자라 팬츠들이 다 짧거든요. 근데 저한테 기장이 왜 맞나 했더니 이런 팬츠들은 다 맞더라고. 긴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체시 부츠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했던 포스트맨의 체시 부츠고 시계는 해밀턴이고요. 티셔츠는 오늘도 브론슨의 먹색 다크그레이 티셔츠를 입었고요. 여러분들 힘내십시오. 세상 뭐 별거 없습니다. 다 들이받으면 돼요. 화이팅!